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기업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주가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이슈가 새로운 게 있는지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피처임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다른 형태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흐름대로 원래 포맷대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참고 및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포항 종합제철에서 출발을 했죠. 네, 그 다음에 22년부터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돼가지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강,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뭐 2차전지가 정말 좋았을 때는 2차전지의 흐름을 잘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좋았지만, 최근에는 2차전지의 흐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따라가고 있죠. 철강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철강 쪽의 종목들과 좀 비슷한 흐름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적이 대신에 원래 이제 평상시에 포홀에 보여주는 실적보다는 많이 부진했죠. 순이익이 약 9천억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금리 여파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고금리 여파가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이게 결국 철강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핵심 사업을 재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좀 모토였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3년 동안 그룹 매출 성장률을 6%, 8%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는데, 물론 뭐 다 목표는 제시를 하죠.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뭐 많진 않기 때문에 철강이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철강이 뭐 부진한 얘기,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애초에 인기 업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이제 후판, 이런 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죠. 그래서 국내 철강사들이 수입 저가 제품이랑 이전에는 좀 경쟁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반사이익을 좀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3분기는 매출이 이제 한 17조, 18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7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철강 본업이죠. 철강 본업만 놓으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증가할 것 같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철강은 그래도 단기 실적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철강의 단기 실적 개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거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철강 쪽을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개선이 어쨌든 반덤핑 조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차이가 나오죠. 판가랑 이제 원가 차이가 일시적으로 좀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깜짝 실적, 그러니까 좀 괜찮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영향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다음 분기에도 과연 이어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유럽연합 EU에서 최대 50% 수준의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수출했을 때의 그 수익성이 위협을 좀 받는다, 이게 뭐 진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이후에는 약간의 실적 개선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을 하려고 철강이랑 2차전지를 양쪽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이제 뭐 미래에너지나 친환경 기술 이런 것들을 성장 엔진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2차전지도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철강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홀이 그룹 내에서는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홀의 리스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고율관세, 무역규제 강화.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나가는 모습인데,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그런 패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반도체나 AI 쪽은 좋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건물을 많이 짓고 이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제조업이 마찬가지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괜찮았지만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건 늘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모든 제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사업.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친환경 뭐 미래 에너지 소재가 됐든 신사업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일단 포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 첫 번째는 3분기 이후에 철강 본업의 실적 회복이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느냐. 지금 3분기는 어쨌든 간에 단기 회복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4분기 때부터 과연 이후에 이 고율관세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 반영이 언제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친환경 투자 확대, 그린본드 자금 활용, 그 다음에 ESG 평가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현대차와의 이제 협력.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현대제철, 뭐 현대차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해외 생산 거점을 얼마나 빠르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단기적으로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2차전지 쪽 실적, 그러니까 철강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포홀한테 중요한 건 퓨처엠이나 뭐 밑에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종목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그쪽은 아예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LNG 쪽. 근데 LNG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좋으니까 그쪽에서 최대한 좀 캐시카우 역할을 이전처럼 잘 해내는 것.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좀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을 빨리 좀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본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보다는 철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주가가 좀 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철강, 그 다음에는 2차전지의 빠른 회복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흐름대로 양성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및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